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게 됐습니다. 가능성과 현실성의 사이에서 늘 있는 것이 바로 리그컵 대회나 컵 대회를 우리가 주로 이르는데요. 2025 코리아컵 16강 바로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또 펼쳐집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컵 16강 경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과 시흥시민, 대전과 전북, 김포와 포항, 안양과 대구, 대전 코리아와 서울, 수원FC와 광주, 울산 HD와 인천 유나이티드, 그리고 부천, 김천이 맞붙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 강원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19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강원FC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K리그1 소속의 강원FC, 이번 경기가 첫 경기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여로 인해서 16강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2025 시즌 리빌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좀 더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2025 시즌에는 5승 2무 6패 현재 8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광현과 이기혁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는데요. 최근 김천을 상대로 4대0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리아컵 로테이션을 돌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분위기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시흥시민 축구단을 잡고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정을 떠나오는 시흥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K3 리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K1, K2는 프로리그고요. K3, K4는 세미 프로리그, 그리고 K5부터 K7까지가 이제 아마추어 리그에 소속되어 있고 K3 리그는 세미 프로리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2015 코리아컵에서는 2라운드부터 시작을 했고요. 성남 그리고 화성 두 팀 모두 K리그2 팀들인데 두 팀을 모두 잡고 올라오면서 현재 16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 시즌에는 K3 리그에서 5승 1무 1패 3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현재 안수민 선수가 최다 출전 선수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 보자면 시흥시민 축구단은 지난해 K3 리그의 우승팀인데요. K2에서 두 팀을 잡은 만큼 내친 김에 K1 강원까지 잡아내고 시흥시민 축구단은 기적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주목할 만한 선수는 전 강원의 가브리엘 그리고 시흥시민 축구단의 김태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 로테이션을 돌릴 경우 이 경기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가브리엘 같은 경우 득점을 해줄 필요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민 축구단 또 공격의 하나의 대들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시흥시민 축구단이 정말 기적을 바랄 경우 이 김태현 선수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강원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9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소속 리그는 K리그1입니다. 2025 코리아컵 3라운드부터 시작을 했고요. 강릉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현재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5 시즌 최고의 성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8승 4무 2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창근 선수가 최다 출전 선수인 가운데 이창근을 필두로 대전 하나시티즌은 든든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보자면 최근 이 전북 그리고 서울을 상대로 2무를 거두면서 다소 흐름이 꺾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전북 현대를 잡고 다시 한번 선두 경쟁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원정을 떠나오는 전북 현대 같은 경우 역시 K리그1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5 코리아컵 대전과 함께 3라운드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안산을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5 시즌 7승 4무 2패의 성적을 K리그1에서 거두고 있고 현재 2위에 위치해 있고요. 김태환 선수가 전북의 최다 출전 선수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을 보자면 현재 수비적으로 굉장히 완전함을 지니고 있는 전북인데 대전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지 아니면 주전을 가동해서 코리아컵에서의 선전을 더 기원해볼지 이것은 포획 감독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정도로 한번 가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주목할 만한 선수, 저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두 팀 모두 좀 있다고 봐서 이 두 명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신상은 그리고 이승우 선수인데요. 나왔을 때 신상은 선수는 상당히 파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울산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신상은이라는 선수를 다시 한번 또 알리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부상에서 회복 정도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 경기 출전 여부 혹은 활약 여부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대전 하나 시티즌에게 굉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전북의 이승우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현재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기에서 출전을 하면서 본인의 감각을 올릴 경우 이번 경기를 필두로 앞으로의 경기들이 기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경기는 솔터 전용 교장에서 벌어지는 김포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김포FC부터 보겠습니다. 김포FC의 소속 리그는 K리그2입니다. 2015 코리아컵에서는 2라운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장시민축구단 그리고 천안CTFC를 차례대로 잡고 현재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5 시즌 전적 3승 3무 5패로 현재 K리그2 8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다 출전 선수는 루이스 선수입니다. 루이스 선수는 아마 K리그2를 보신 분들 제외하고도 일전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김포FC가 올라왔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성을 잡아내면서 김포FC가 현재 연패를 탈출한 상황인데 작년처럼 다시 한번 또 기적을 써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김포FC입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포항스틸러스도 보겠습니다. 포항스틸러스 역시 소속 리그는 K리그1입니다. 2025 코리아컵에서는 16강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에 참여를 합니다. 코리아컵 우승자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요. 2025 시즌 현재 K리그1에서는 5승 4무 4패 성적을 거두면서 현재 순위도 괜찮게 위치해 있습니다. 최다 출전 선수는 전민광 선수인데요. 전민광 선수는 포항스틸러스의 또 핵심 수비수로서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과 달리 분위기 회복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포항스틸러스의 앞으로의 코리아컵에서의 전력도 기대가 되지만 로테이션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고 최근에 포항스틸러스는 로테이션을 돌릴 만큼의 뎁스가 깊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 포항스틸러스는 얼마나 체력 관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주목할 만한 선수는 두 선수 뽑았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톱인데요. 김포의 루이스 그리고 포항의 이호재입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K리그1의 팀들을 상대했을 때에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선수고요. 이호재 선수는 최근에 폼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포항의 상승세에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당연히 언더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김포FC 같은 경우 이 루이스 선수 같은 선수들의 어떤 공격력이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큰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이스 선수의 공격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호재 선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인지도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김포와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네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19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FC 안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1으로 승격한 FC 안양, 2025 코리아컵은 3라운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 SA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16강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2025 시즌 K리그1에서는 5승 2무 7패 현재 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최다 출전 선수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경기에서 안양은 추가 시간에 에드가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을 생각하면 안양이 조금 더 우세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양은 괜찮은 경기력을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FC 안양은 대구 FC를 맞이해서 2연전을 하게 되는데 홈에서 두 번째 경기만은 내줄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대구FC의 경우 역시 K리그1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5 코리아컵은 3라운드부터 시작을 했고요. 김해FC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대구FC가 굉장히 길었던 연패를 끊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25 시즌 3승 2무 8패로 10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10위부터 12위까지는 승점이 같은 상황에 다득점으로 갈린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대구FC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황재원 선수가 최다 출전 선수로 위치하고 있는 대구FC의 경우 직접 맞대결에서 안양을 상대로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주목할 만한 선수로 안양의 이태희 그리고 대구의 에드가를 뽑았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포지션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두 선수를 주목할 만한 선수로 뽑았냐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태희는 대구에서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뛰었죠. 물론 안양에서 뛴 기간도 길진 합니다만
이 대구에서도 어느 정도 뛴 시간이 있었고 현재 대구의 전력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태희 선수가 아는 선수들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태희 선수가 얼마나 대구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반면 대구의 에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정말 아쉬움을 많이 삼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장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에드간의 큰 아쉬움을 삼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그 아쉬움을 삼킬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9시 대전 월드컵 보조구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코레일과 앱서울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대전 코레일부터 보겠습니다. K3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대전 코레일 2025 코리아컵은 1라운드부터 시작했는데요. 인천 서곶 그리고 충북 청주, 남양주 시민축구단을 차례대로 꺾고 올라오면서 현재 16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16강에 올라온 팀들 중에 코리아컵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이고요. 2025 시즌 K3 리그에서는 5승 2무 1패를 거두면서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광준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선수고 제주에서 아마 임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6경기 무패를 달성 중입니다. 대전 코레일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10경기 동안 8골을 기록한 엄청난 공격수 성정윤에 앞세워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가 기대되고요. 이 경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의 경기가 대전과 전북 간의 경기가 이뤄지는 동안 그 옆에서 대전 코레일과 서울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반면 원정을 떠나오는 서울은 현재 K리그 1 소속입니다. 코리아컵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16강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2025 시즌 3승 6무 4패로 사실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승점이 15점으로 사실 10위부터 12위까지의 거리와는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팀의 네임밸류나 경기 내용을 생각하면 이것이 서울에게는 만족스러운 순위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김진수, 강현무, 야잔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은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FC서울은 K3의 코레일을 상대로 분위기 전환을 꼭 해내야겠고요. 그러한 기백으로 서울은 대전의 코레일을 상대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 뽑았습니다. 2명의 공격수인데요. 대전 코레일은 앞서 언급했던 성정윤 그리고 서울은 둑스 선수입니다. 둑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김기동 감독의 인터뷰 관련해서도 둑스가 팀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코리아컵 같은 대회에서 둑스가 좋은 경기라고 보여준다면 둑스에게도 자신감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서울도 둑스의 활용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정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코리아컵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향후 프로 무대 진출도 그렇고 그리고 대전 코레일 자체의 코리아컵에서의 선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 코레일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수원FC부터 보겠습니다. 수원FC의 현재 소속 리그는 K리그 1입니다. 2025 코리아컵 3라운드부터 시작을 했고요.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16강에 진출해 있는 수원입니다. 2025 시즌 2승 5무 6패를 거두면서 현재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안준수 선수가 최다 출전인 만큼 또 수원FC는 키퍼를 제외하면 사실 몇몇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팀의 흐름이 현재 안정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최하위로 처진 상황의 수원FC는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사실 역설적으로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수원FC가 코리아컵에서도 집중을 하게 될지 아니면 리그에서의 상황을 좀 더 타게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될지 한번 경기 날까지 그리고 경기 직전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광주FC 역시 K리그 1 소속입니다. 2025 코리아컵에서는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광주FC가 3라운드까지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5승 4무 4패 괜찮은 성적으로 현재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는 김경민 선수가 최다 출전 선수인데요. 사실 광주는 지금 흐름을 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정효 감독은 어떤 대회든 놓칠 생각이 없는 감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컵에서도 어느 정도는 힘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에서 수원FC를 잡아내고 향후 리그 경기까지 좀 더 흐름을 이어나간다면 광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듯 이정효 감독은 역시 수원FC도 잡아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경기 주목할 만한 선수는 두 팀 모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는 가동한다는 하에 골라봤는데요. 수원FC는 이준석, 그리고 광주FC는 박정인입니다. 두 선수 모두 주전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로테이션 자원 내지는 로테이션보다도 좀 더 뒤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선수들에게는 더욱이나 이런 리그 경기가 아닌 컵대회에서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주전으로서 경기를 소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경기에 집중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수원FC와 광주FC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울산 HD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울산 HD부터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소속 리그는 K리그 1입니다. 2025 코리아컵은 16강에서 시작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참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해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16강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도 인천을 8강이었나요? 어디서 시작을 했고 8강에서 인천을 만나서 이제 인천을 탈락시킨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엔 16강에서 인천을 맞이합니다. 2025 시즌은 7승 3무 5패, 현재 순위 3위에 위치해 있는 울산 HD인데요. 현재 김영권 선수가 최다 출전 선수입니다. 사실 울산에게는 코리아컵이 이번 시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리그에서의 우승이나 이런 것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컵에도 집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울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상대 인천의 전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울산은 더더욱 집중해서 이번 경기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판곤 감독 역시 팬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만큼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인천 유나이티드는 현재 K리그2 소속입니다. 2015 코리아컵에서 춘천시민 그리고 평창 유나이티드를 잡아내고 16강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K리그2에서는 정말 엄청난 전력을 보여주면서 9승 1무 1패로 현재 1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민성준, 김건희 그리고 이주용 선수가 같은 출전 시간 보여주면서 최다 출전 선수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K리그2의 최다 득점 그리고 최소 실점 유의한 1패 팀입니다. 지금의 인천을 막은 팀은 얼마 없는 상황에 울산을 상대로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잃을 게 없는 인천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더 어떤 팀도 무섭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울산 포비아를 어느 정도 깨냈던 윤정환 감독이 현재 인천의 감독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양한 준비를 하면서 울산을 상대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양 팀의 2선을 뽑았습니다. 울산엔 윤재석 그리고 인천엔 제르소인데요. 울산에서 21세 이하 자원이자 2선 윙어로서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윤재석은 아직 공격 포인트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기에서 득점을 해주면서 본인도 자신감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제르소는 인천에 두말할 필요 없이 참 공격의 핵심 자원 중 하나인데, 현재 인천이 다양한 공격수를 보유하면서 좋은 공격수를 보유하면서 그 선수들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과정에 제르소가 또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르소가 현재 최근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공격 포인트에 가깝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기는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경기 중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울산과 인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마지막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기만 유일하게 19시 30분에 펼쳐집니다. 19시 30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부천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천부터 보겠습니다. 부천의 현재 소속 리그는 K리그2입니다. 2025 코리아컵에서는 여주 그리고 제주를 잡아내면서 현재 16강에 위치해 있는 부천인데요. K리그2에서는 5승 3무 3패 경석 거두면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키퍼 김영근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유한 선수고요. 사실 이미 스토리로는 코리아컵에서 이룰 걸 모두 이뤘습니다. 제주와 부천은 정말 안 좋게 얽혀있는 관계죠. 그러한 상황에 제주를 또 홈으로 불러들여서 부천이 어렵사리 승리를 거뒀다는 건 부천에게는 정말 이처럼 통쾌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가 됐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때만큼 동기부여가 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적을 쓰기 위해 부천은 무단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원정을 떠나오는 김천 상무는 K리그1 소속입니다. 2015 코리아컵에서는 3라운드 수원 삼성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가져오면서 16강에 진출해 있는데요. 현재 7승 2무 4패로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원, 김봉수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다양하고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김천 상무인데요. 현재 K리그1 가장 탄탄한 전력 중 하나고, 김천이라는 팀은 군경 구단이잖아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명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은 명예를 향해 달리기 때문에 김천은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해서 본인들의 최고 성적인 8강을 다시 한번 이뤄내기를 바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주목할 만한 선수는 부천의 갈래고 그리고 김천의 모재현입니다. 부천의 갈래고는 워낙 부천에서는 에이스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천의 골문을 다시 한번 노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재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주전급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경기에서 득점을 올려준다면 본인의 자리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부천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리아컵 16강 경기 프리뷰 해봤습니다. 가능성과 현실성의 사이에 있는 팀들의 맞대결인데 좀 더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8경기나 해야 되고 16팀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점을 다룰 수 없었다는 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16강부터는 정말 컵대회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들도 좀 유의 깊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코리아컵 16강 프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